비자나무와 동백나무가 울창하게 들이운 숲속에 감춰진 정원. 오래전 한 선비가 은거했던 별서 정원입니다. 숲이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아요. 이 잘 피는 느낌? 네. 이것도 굉장히 길도 예쁘고. 네, 인위적인 부분이 없으니까 더 네. 멋지게 느껴져요. 아름다운 정원은 조선시대부터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12경을 한번 디지털 아트로 재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에 재해석된 백운동 12경은 어떤 모습으로 그러니까. 태어날까? 디지털 빛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의 손끝에서 사진 속에 담긴 정원에 생동감이 더해지고 서양화가 한의원의 스케치를 통해 200여 년 전 초이 선사가 수묵으로 그렸던 정원의 모습이 새롭게 되살아납니다. 처음에 여기 백운동 원림에 왔을 때 몇백 년 전에 그 시간 전으로 되돌아온다 느낌이 들었어. 그 조선시대 때의 무릉도원에 온 느낌? 이 유려한 풍경 앞에서 저절로 붓을 꺼내들고 100여 편이 넘는 시와 그림을 남겼던 시인 묵객들. 그들과 같은 마음을 화폭에 담습니다. 세계 어디 내놔도 이렇게 아름다운 그 그윽한 아름다움이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보존되고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흰 구름이 피어오른다는 월출산 아랫마을 강진 백운동. 세속에서 한 걸음 떨어져 있는 듯한 이곳에 조선의 선비들이 꿈꿨던 정원이 있습니다. 호남의 3대 정원으로 꼽히는 강진 백운동 원림. 월출산이 품고 있는 그 비밀의 정원을 찾아갑니다. 남도의 명산 월출산은 서남쪽 기슭이 강진과 맞닿아 있는데요. 마을과 그리 멀지 않으면서도 또 마을과는 완전히 구분되는 자리에 350여 년 전 백운동 정원이 터를 잡았습니다. 별장으로 사용되다 주거용 별서정원이 된 이곳은 13대째 직계 후손으로만 대를 이어 지켜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유교 선비 집안의 그 엄격한 가풍이었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서울이나 강주를 다녀오시면 저기 입구 대문 밖에 나가서 겨울이 됐던 비가 오던 전부 무릎 꿇고 큰절을 올리던 그만큼 엄격한 그런 선비의 그 종손의 그런 가풍을 시켜 왔었죠. 백운동이 내려다 보이는 자리에는 이 정원을 처음 조성했던 일대 동주 이담로가 잠들어 있습니다. 1670년경에 이 할아버지께서 백운동을 조용하시고 들어오셨는데 이곳을 후손들이 팔지도 말고 잘 지켜갔으면 좋겠다는 유지가 있었는데 그 유지를 기나긴 시간 동안에 지키기가 어려웠죠. 한국 전쟁 등을 거치면서 한동안 방치됐던 정원은 몇 년 전부터 13대 동주가 다시 기거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정부님 수관대 내려오셔서 고생 많이 하네. 나 때문에 정부된 죄로
아주 일꾼처럼 열심히 해줘서 미안하고 고맙네. 정원의 주인이 돌아오면서 최근엔 사람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정원은 단번에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월출산 밑에 있는 정원이 굉장히 멋있고 또 주변의 계곡들까지 시원하게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숲이 많이 우거져가지고 뭐 소세원하고 부영동하고 3대 뭐 정원이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1812년 우연히 이곳에서 하룻밤을 머물렀던 다산 정약용도 백운동 정원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다산은 이곳의 경치를 예찬하며 시를 썼는데요. 12가지 풍광에 대해 연작시를 남겼습니다. 그 시들을 엮어 당시 백운동주에게 선물했던 백운첩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죠. 이 백운동도는 같이 왔던 초이선사가 그림을 그려서 여기에 첩을 한 것입니다. 다산이 제자였던 초이선사에게 그리게 했던 백운동도. 이 그림을 토대로 지금의 백운동 정원이 복원 정비되었습니다. 다산 정약용이 백운첩에서 첫 번째로 손꼽았던 비경, 월출산 옥판봉. 저기 올려다 보이는 곳이 옥판봉입니다. 신선이 머무는 곳이라 하여 정선대라 불리는 정자가 옥판봉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 올출산을 올라갔었는데 날이 추워서 정상을 등정하지 못하고 다시 내려왔다. 7년 후에 이곳을 다시 오셨다가 그 예전의 그 생각과 현재의 감회를 적은 것을 이렇게 옥판봉이라는 시로 짓고 직접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솔길 가득 짙은 그늘을 들이우며 초록빛을 뿌리는 동백나무숲. 천연림인 이곳은 다산이 꼽은 백운동 정원의 두 번째 비경입니다. 이 동백숲 꽃이 3월 정도에 피면 이 계곡 전체가 선홍빛으로 물들어서 경치가 아주 뛰어납니다. 동백숲 너머에는 가을이면 단풍으로 물든 물방울이 붉은 옥구슬처럼 부서지는 계곡이 흐릅니다. 계곡 깊숙이 들어서면 바람이 깎고 세월이 덧칠해 놓은 푸른 바위, 창하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보기 드문 난입니다. 아직 콩란이 이 바위 이끼에 이렇게 스며들어서 마치 나무 같기도 하고 바위 같기도 하고, 문정희 시인은 이곳에 와서 바위도 시를 품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고 가셨는데, 자연의 시를 정말 품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비의 차림을 하고 백운동을 찾은 사람들. 계곡물을 끌어와 마당을 돌아나가도록 설계된 연못 유상곡수에서 옛 선비들이 즐겼던 풍류 문화를 다시 재현해보기 위해 예술인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이승옥님께서 다산 선생님 시를 낭송하시겠습니다. 유상곡수 담장 뚫고 6굽이 흐르는 물이 고개 돌려 담장 밖을
다시 나간다. 어쩌다 온 두세 분 손님이 있어 편히 앉아 술잔을 함께 비우네. 흐르는 물줄기에 술잔을 띄워 시와 함께 나누는 유상곡수연은 유서 깊은 정원 문화이자 선비 문화입니다. 단지 술을 먹고 취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시가 있고 거무고 연유가 있고 하계춤을 추고 그래서 그런 풍류 문화가 이 시대에 우리가 풀이하면 바람결이거든요. 풍류, 흐르는 바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 문화를 가지고 이 시대에 어떻게 호흡할 건가. 백운동 정원은 우리나라 차문화의 산실이기도 한데요. 그 깊고 그윽한 차향기를 음미하다 보면 다산 정약용과 이곳의 인연을 떠올리게 됩니다. (1801년) 강진으로 유배된 정약용은 18년 동안 이곳에서 500여 권의 책을 집필하며 실학을 집대성했는데요. 힘들었던 유배 생활을 견디게 해준 것 중 하나가 강진 차였습니다. 나는 차를 멋으로 먹지 않고 약으로 먹었다 이렇게 또 기록에 쓰셨거든요. 근데 이 따뜻한 녹차를 계속 드시면서 이 이제 병이 나아서 그래서 차를 나는 약상자에 보관한다 이렇게까지 하셨거든요. 초당 한 켠에는 약천이라 불리는 샘이 있는데요. 지금도 마르지 않고 바위 틈에서 흘러나오는 이물로 다산이 차를 끓여 마셨다고 전해집니다. 이 물을 딱 떠서 마시니까 나의 심장까지도 모든 것이 그냥 깨끗해진 것 같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너무 깨끗하니 바라보고 맑아지고 이런 것으로 딱 생겼다. 강진에서 지내는 동안 직접 찻잎을 따서 차를 만들기도 했던 다산 정약용. 남도의 다양한 전통 제다법을 체득해 자신만의 방법을 완성합니다. 예로부터 대나무 숲에서 자라는 차는 최고로 쳤는데요. 월출산 남쪽 강진 백운동 뒷산에서는 댄잎의 이슬을 먹고 자라는 야생 차밭이 오래전부터 자생해 왔습니다. 야생의 생태 속에서 자란 차들은 자연스럽게 숲의 나무들이나 대나무들이 그늘을 형성을 해주어서 차의 어떤 감칠맛, 부드러운 맛을 상승을 시켜주지요. 이 찻잎을 이용해 강진에서는 200여 년 동안 다산의 독특한 제다법으로 차를 만들어 왔습니다. 백운 옥반차는 4등급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채취 시기하고 제조 방법에 따라서 맥차, 작설, 모차, 기차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차를 등급을 나눈 것도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시도였어요. 체엽 시기에 따라서 솥의 온도가 달라져요. 차를 만드는 솥의 온도를 달리해서 차를 만듭니다, 저희가. 다산의 막내 제자이자 백운동 정원의 9대 동주였던 이시연을 통해 대대로 전해진 제다법은 우리나라 최초의 차 브랜드 백운옥판차를 탄생시켰습니다. 당시는 일제강점기여서 이제 우리 땅의 난차가 일본차로 둔갑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고유의 상표를 최초로 붙였고, 그리고 시기가 일제강점기여서 우리 차의 자존심을 지킨 그런 독립의 어떤 여문을 담은 그런 차였죠. 백운옥판차 포장지 뒷면에 한반도 모양의 꽃을 그려놓고 해방의 봄 소식을 기다린다는 문구를 적은 것입니다. 우리 차의 역사를 써온 강진 백운동.
그 뿌리는 지금은 석탑만 남아있는 이 터에서 월남사의 승려들이 차를 다리던 고려시대까지 천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월남사지 3층 석탑 아래에서 고려시대의 차 맷돌이 발견되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덩이차를 만들어서 차 맷돌에 갈아서 마셨는데요. 바로 이제 고려시대에도 이 월남사지 3층 석탑 또 월남사 이 근처에서 차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지요. 월남사지 옆에 자리 잡은 초가, 백운동 종가의 후손인 이한영이 강진의 뿌리 깊은 차문화에 다산의 가르침을 더해 만든 백운옥판차의 산실입니다. 당시에는 크게 조명받거나 각광을 받지는 못했지만 100년이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그런 일들 때문에 이제 꾸준히 이어온 그런 것 때문에 다시 한번 조명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한영의 고손녀인 이연정 씨가 강진 백운옥판차의 맥을 이어가며 우리 전통차와 차 산업의 새로운 중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 차인들이 와서 이한영 정신 어떤 기업가 정신도 배우고 차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도를 좀 높여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차문화의 중요한 성지로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강진 백운동. 아름다운 전통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역사와 문화의 깊고 그윽한 향기가 전해지는 곳입니다. 요즘처럼 이 어려운 이런 여행하기도 어려운 시기에는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백운동 원림이고 또 강진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진에 많이 오셔서 힐링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월출산 옥판봉 남쪽 자락에 100여 년 동안 비밀의 정원으로 남아있다 다시 문을 연 강진 백운동 원림. 이곳에서는 한국 전통정원의 안목과 철학, 그리고 우리 문화의 감성적 깊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천년의 차양기가 흐르고 조선의 선비들이 꿈꿨던 이상세계가 눈앞에 펼쳐지는 곳. 조선 최고의 실학자 다산이 사랑했던 강진에서는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간직하고 싶은 역사가 됩니다.